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남입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세럼에 대해 이야기 드렸었죠. 상당히 위험하다. 포지션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아침 이후로 13%가 더 빠졌습니다. 일단 영상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일단 FTX부터 다루고 가시죠. FTX 사태로부터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오늘은 요 며칠 추가로 발생한 일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에 샘 뱅크먼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FTX 본사가 위치한 바하마의 증권위원회는 FTX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FTX가 고객의 자산을 잘못 취급했다는 것이 자산 동결의 사유였습니다. 같은 날 샘 뱅크먼은 알라메다 리서치의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1월이 되자 알라메다의 모든 직원이 집단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어서 FTX 그룹의 약 130개 회사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샘 뱅크먼은 FTX CEO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11월 12일이 되자 수상한 움직임이 파악되었습니다. FTX와 관련된 지갑에서 단 2시간 만에 1억 5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이 일반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이동한 것인데요. 일부 블록체인 조사기관들은 이를 파산 절차의 시작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이동이 해킹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FTX 공식 텔레그램의 관계자는 FTX가 해킹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FTX 해킹의 일환으로 트로이 목마에 감염될 수 있으니 FTX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는 공지도 나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난산에 따르면 FTX와 관련된 지갑은 11월 11일에 약 2억 6,630만 달러 상당의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주로 유출된 자산은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 아발란체 등이 있으며 이 중 4억 7,700만 달러는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FTX가 자체적으로 보안 저장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테더사는 도난당한 USDT 토큰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해커가 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해결의 일환으로 테더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USDT를 소각하고 동일한 양의 자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재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 경우에는 여전히 도난당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항공편 추적에 따라 샘 뱅크먼이 아르헨티나로 도주 중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샘 뱅크먼은 남미로 도피하는 것과는 관련된 추측을 부인했으며 자신이 바하마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1월 13일에 로이터에 보낸 바하마 경찰청의 성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지급불능에 대한 범죄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FTX 사태로 촉발된 거래소의 유동성 위기와 신뢰도의 추락은 다른 거래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크립토닷컴의 콜드 월렛에서 32만 개의 이더리움이 게이트.io로 송금되었습니다. 32만 개의 이더리움은 크립토닷컴이 보유한 총 이더리움의 82%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사용자는 크립토닷컴이 고객들의 가상자산 전량을 콜드 월렛에 오프라인으로 보관한다고 주장한 것과 상충되며 거래소 안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립토닷컴 CEO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거래소 간의 이러한 자산 이동이 보유 중인 예비금을 증명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서 크립토닷컴과 관련된 자산 흐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소와 콜드월렛 간의 복잡한 흐름이 보이는데 왜 이런 형태로 자산이 이동해야 하는지가 사용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콩에 설립된 파생상품 거래소 AAX가 거래, 출금 등 모든 운영을 중단한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FTX 사태로 인해 거래소의 유동성이 부족해진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TX를 비롯해서 많은 마켓 메이커가 손실을 입고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소규모 거래소는 운영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세력이 고의적으로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고 덤핑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엑시 인피니티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도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불안한 움직임은 많은 코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더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스틴 선의 트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USDD는 트론 생태계에서 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11월 8일에 특정 고래는 대량의 USDD를 USDT로 교환했는데 그 이후로 USDD는 패깅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USDD는 지난 11월 8일에 디패깅이 발생한 이후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1월 10일에 룩 온체인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당시 USDD의 공급량은 7억 2,500만 달러이고 총 담보량은 2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은 283%였고요. 여기서 담보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면 트론의 99% 이상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모든 USDC 스테이블 코인은 저스트랜드로 입금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스트랜드의 USDC는 이미 대출로 빠져나간 상태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담보는 5억 9,600만 USDC 그리고 약 2억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4,000개의 비트코인 뿐이었습니다. 사이트의 담보 비율이 283%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담보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룩 온체인은 USDD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더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스틴 선이 저스틴랜드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준비금에서 3억 5천만 USDC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담보 비율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USDD의 패깅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USDD는 커브풀의 81.25%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11월 10일 자료에서 트론은 9억 9천 USDD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4억 4,200만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억 4,800만 USDD가 사라진 것인데요. 3일 전에 저스틴 선은 5억 5천만 USDC를 준비금에서 3개의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여기서 3억 USDC는 저스틴 랜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주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달러의 USDC는 다른 주소로 거쳐서 바이낸스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5천만 달러의 USDC는 저스틴랜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주소로 이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준비금으로는 4억 4,200만 USDC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모두 저스트랜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3,200만 USDC는 대출된 상태이기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은 1억 USDC 뿐인 것이죠.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자산은 1억 3,900만 USDC와 2억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4,000개의 비트코인이 전부입니다. 이용 가능한 총 자산이 3억 6,400만 달러인 상황에서 USDD의 공급량이 7억 2,500만 달러인 상황이니 담보 비율은 50%에 불과한 것이죠. 룩 온체인은 또한 저스틴 선이 오늘 바이낸스에서 USDC를 인출하여 서클로 보낸 것을 파악했습니다. 현금화하려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론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투자자로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론의 현재 가격은 매번 강한 반등을 준 지지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큰 위기가 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은 인맥을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트론마저도 무너진다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정주행은 필수이고요. 텔레그램과 멤버십 톡방으로 나가는 소식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FTT 사건으로 인해서 뭐야 트론이 디패깅이 깨졌어? 그렇다면 트론 숏을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트론과 FTT는 전혀 다릅니다. 트론을 쇼포지션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절대 트론 쇼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 형님이 FTX와 관련된 좋은 프로젝트 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들은 자신이 돕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FTX와 관련된 사태가 잘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키를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트위터를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식 텔레그램 구독까지 해두세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세럼이죠.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10몇 프로가 빠졌는데 방금 비트 양봉으로 인해서 조금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물리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제가 세럼에 대한 그 위험성은 진작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었습니다. FTX 그리고 샘 형이 세럼을 이끌어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니까 세럼 또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FTX가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에 따라 세럼도 그 향방이 결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녹화 기준으로 솔라나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펑자오가 혹시 솔라나를 인수할까요? 솔라나 위에 돌아가는 생태계가 정말 많기 때문에 솔라나 프로젝트를 장펑자오 형님이 이끌어가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러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